마약에 취한 사람을 믿고 오늘 제대로 또 탈북을 할 수 있겠나라는 막 그 생각이 엄청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픈 아이즈입니다. 저번 영상에 제가 그 보이브에서 경험했던 여러 에피소드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서 탈북을 결심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탈북을 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이브에 잡혔다가 또 안전부에 이송이 됐다가 한 3개월에 걸려서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보이브 조사에서 한국으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닌 브로커를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됐다라는 진술을 했는데, 그것 때문이었는지 뭐 따로 가서 어떤 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 3개월이란 시간, 태어나서 처음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생을 좀 하긴 했지만, 사실 그 시간에 상당히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돌아간 후에 탈북을 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아버지가 브로커를 통해서 오라고 하니까 자기가 가려고 했던 어떤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닌, 그냥 그 브로커를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그 첫 번째 탈북이었는데, 내가 가다가 혹시 다시 붙잡혀서 죽더라도 이제 가자라고 결심하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브로커 집에서 있었던 그 열흘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열흘 동안 저는 좀 많은 것을 경험하고 진짜 제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 브로커 집에 있을 때 처음으로 휴대전화를 봤습니다. 북한에서는 유선전화도 일반인들이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짜 특권 계층만 쓸 수 있고, 저는 뭐 나서 유선전화를 써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근데 그때 그런 휴대전화가 있다는 사실에 참 놀랐고, 그리고 그런 휴대전화를 뭐 일부 특권층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다는 뭐 그런 사실에 참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전기사정이 워낙에 안 좋아서 일주일에 진짜 테레비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도 안 되는데, 그런 북한의 실상과 비교했을 때 그런 무선 전화를 가지고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까지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참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한국 영화라던가 뭐 한국 음악을 또 보게 됐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에서 전혀 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리고 전혀 새로운 사실을 이제 거기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거기서 처음에 들었던 한국 노래가 나훈아의 노래였는데, 홍씨 그리고 공 뭐 이런 노래였습니다. 북한에서 뭐 항상 듣던 노래는 김일성 찬양, 뭐 북한 체제 찬양 뭐 이런 곡이 전부였는데, 거기서 한국 노래라고 처음 들었는데 인간의 어떤 감정, 그리고 인간의 어떤 내면 세계를 그대로 쓴 그런 곡을 들으면서 참 저한테는 많은 의미를 좀 더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이구나, 그런 노래를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세상이 참 좋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저에게도 뭐 그런 억눌려 있던 체제의 그 압박감 속에서 막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욕구가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에서 전혀 볼 수도 뭐 들을 수도 없었던 그런 새로운 것을 거기서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직장 생활을 할 때 같이 일하던 사람이 소녀시대 음악을 들으면서 저한테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훈아라고 했더만 그 사람이 막 웃더라고요. 아마도 한국에서는 대부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그 나훈아의 노래를 좋아할 것 같은데, 제가 나훈아 노래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아마도 그게 좀 웃겼었나 봐요. 그래서 뭐 지금도 뭐 나훈아 씨 노래는 좋아합니다. 제가 좀 생각이 올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가사도 조금 뭐 여러 가지 좀 좋더라고요, 일단 그 노래가.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게 제가 그 열흘 동안 경험했던 그 사실이었습니다. 전혀 한국에 대해서 몰랐던 정보, 그리고 폐쇄적인 북한에서 전혀 들을 수 없었던,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 새로운 것을 이제 보고 경험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제 죽더라도 꼭 가야겠다, 그렇게 확실하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에서 탈북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이제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또 브로커가 연결이 돼가지고 탈북을 하게 됐는데, 일단 가기 전에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또 가다가 또 만약에 잡힐 수도 있고, 이번에는 뭐 처음과 달라서 두 번째가 되고 가면 붙잡히게 되면 또 어떤 고난이 저를 기다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혹시라도 붙잡히면 그때는 저번과 같은 똑같은 고난은 당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출발하기 전에 이제 쥐약을 2개 샀습니다. 이런 앰플에 이게 들어있는 쥐약이 있었습니다. 이제 빨간색
액체가 들어가 있고 이제 그런 게 북한에서 좀 많이 팔렸었는데, 이게 또 워낙에 가짜가 너무 많아서 쥐약을 타서 놔도 쥐가 안 죽어요. 제가 어떻게 또 쥐약을 준비를 했는데 혹시라도 내가 또 뭐 그 쥐약을 쓸 순간에 쥐약을 썼는데 뭐 안 죽으면 이게 또 그 계획이 전부 물거품이 되니까, 그래서 2개를 샀습니다. 똑같은 걸 2개를 사가지고 그 혹시 가짜가 아닌지 일단 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1개를 갖다가 일단 쥐가 잘 다닐 만한 곳에다 밥에다 섞어가지고 놨는데 보니까 다음날 되니까 쥐가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구나 했어요. 그래서 그 쥐약을 갖다가 바지 단 밑에 거기다가 이렇게 싹 바늘질을 해가지고 감춰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국경까지 가는데 뭐 여러 위기도 참 많았는데 그 한 가지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북한은 보통 국내 안에서 이동하는데도 그 여행 증명서라고 북한 당국이 허가해준 그런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증명서가 없으면 원래 합법적으로 이동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평양이라던가 국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국경 지역까지 가는 사람들에겐 그런 정보가 불분명하고 하면 바로 체포해서 조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저는 그런 뭐 확실한 증명서를 가지고 갔던 것도 아니고, 국경으로 가는데 몇 번을 이렇게 환승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던 중에 이제 어느 한 지역에서 이렇게 밤을 묵게 됐습니다. 배가 고파서 이렇게 그 저녁을 먹으려고 식당으로 이렇게 가는데 저하고 같은 차에 타고 왔던 남자 2명이 같이 배가 고픈지 식당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차 안에서 몇 시간 같이 있었고 해서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어느 방향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방향으로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안전원이더라고요. 그 안전원 제복을 입고 이렇게 2명이 같이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 꽤 멀리서 왔더라고요. 밥을 먹으러 들어가서 음식을 시킬 때도 돈이 없는지 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때 탈북을 준비하느라고 돈을 좀 준비해서 가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끼리 상당히 고민을 하는 것 같길래 제 돈으로 이렇게 밥을 사줬습니다. 아주 되게 고마워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북한은 타지인이 그 지역에서 숙박을 하려면 꼭 그 숙박 등록을 해야 됩니다. 숙박을 하는 사람이 그 숙박을 하게 되는 집이나 혹은 뭐 그런 시설에서 꼭 확인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숙박을 어디서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때.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자기랑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하길래 그래서 뭐 어차피 같은 방향이고 하니까 다음날 어차피 같이 차를 잡고 이렇게 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갔는데 그 숙박 시설에 가니까 뭐 안전원이라고 하니까 뭐 돈도 안 받고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밥까지 사주고 했더만 그게 고마운지 자기네 일행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도 같이 가자고 막 이렇게 하니까 숙박소 주인이 그렇냐고 해서, 그래서 저도 그 덕분에 밥 한 끼 사주고 그냥 따로 숙박비를 안 내고 그냥 같이 묵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을. 그래서 뭐 그 숙박 시설에 그때 뭐 또 다른 사람이 또 2명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게 새벽이 되니까 아닌 게 아니라 숙박 검열을 온 거예요. 이제 저는 한번 탈북하다 잡힌 경력도 있고 해서 그 뭐 허가 없이 거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큰 의심을 살 수도 있고 상당히 좀 볼꾸러워진 수도 있는데 숙박 검열 왔다고 막 몸도 들이고 해가지고 좀 막 놀랬었거든요. 막 긴장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준비했던 지역을 혹시 여기서 써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있었는데, 그 밥을 사주고 같이 그 묵으려고 왔던 그 안전원들이 숙박 검열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 확인하고 그 저희가 있는 쪽으로 왔는데 그 사람이 이거 우리 일행인데 우리 일행이 지금 오늘 여기 같이 묵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숙박 검열한 사람들이 그렇냐고 하더만 안전원 제복 입고 안전원인 걸 아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더라고요.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전원 하면 그냥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사실 한국 같은데 뭐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뭐 신분 확인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냥 안전원 제복 입고 있으면 그냥 무사 통과. 이게 좀 어떻게 북한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날 어떻게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전원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숙박 검열을 그리고 그 위기를 좀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2번째 탈북은 좀 신이 저를 도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국경 지역까지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 위기를 넘기고 그래서 그 브로커 집에 거기 갔는데 그 브로커는 그 북한 국내에서 이런 여러 사람들을 찾아주고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브로커였고, 실제 탈북을 시켜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른 브로커가 있어서 그 사람이 전문적으로 북한하고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탈북도 시켜주고 여러 밀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북한 국내에서 연락을 하는 그 사람의 소개로 이제 그 북중 국경 지역을 넘나드는 또 다른 브로커를 소개받아서
탈북하기로 정한 날에 그 사람 만나서 이렇게 두만강 근처까지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강 근처까지 가니까 브로커가 또 따로 이제 탈북시켜줄 모녀가 또 같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강을 넘게 될 사람이 저하고 그 모녀하고 그리고 또 그 브로커하고 해서 이렇게 4명이 같이 넘게 된 거예요. 낮에 그 강 근처 도강을 하려고 이제 정해진 그 장소 근처까지 산속에까지 가서 그날 밤에 어두워져야 이제 건너야 되니까 산속에서 거기서 몇 시간을 있게 됐는데 이 사람이 마약을 갖고 간 거예요. 북한에서 마약이 공장에서 제조가 되는데 제조 목적은 뭐 의료용으로 이렇게 제조를 하는데 공장에서 빼내가지고 이렇게 파는 사람이 꽤 많은 거예요. 그렇게 빼내지는 그 마약이 상당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약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는데 그날 처음 본 거예요. 보니까 그 이런 비닐봉투에 이렇게 뭐 한 적어도 몇백 그램 이상은 될 것 같더라고요. 북한에서 그냥 얼음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삥드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아마 그 필로폰이라고 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무튼 그 약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런 마약을 처음 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좀 또 뭐 그 사람이 갖고 가는갑다 그냥 뭐 마약을 갖고든 뭘 갖고 가든 뭐 저는 어차피 국경을 넘으면 뭐 그만이니까 뭐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중요한 건 지금 이 사람이 그 기다리는 몇 시간 사이에 그 마약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마약을 피우는 거 뭐 저는 그때 뭐 마약을 피우면 뭐 어떻게 되는지 뭐 본 적도 없으니까 그냥 피우는 겁다 그냥 담배 피우듯이 피우는 줄 알고 그냥 있었는데 이게 피우고 나니까 이게 정신이 좀 이상해진 거예요. 이 사람이 브로커가 영화 같은데 보통 나오는 그 마약쟁이들이 그 마약에 취해가지고 이런 것처럼 이게 똑같은 걸 거기서 이렇게 그런 증상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에게 오늘 내가 생명을 맡기고 지금 국경을 건너야 되는데 이렇게 마약에 취한 사람을 믿고 오늘 제대로 또 탈북을 할 수 있겠나라는 막 그 생각이 엄청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 마약을 갖고 가는데 물어보니까 중국에서 북한산 마약을 되게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순도가 높대요, 북한산이. 그래서 뭐 인기가 높대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은 적어도 이제 그런 마약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 사람만 데려다주고 이걸로는 국경을 넘나들기엔 좀 안 맞으니까 일단 마약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뭐 그렇게 있다가 새벽이 돼서 이렇게 강을 건넜습니다. 두만강이 그 상류였는데 그 상류 근처는 백두산하고 가깝고 해가지고 또 3월달이고 해가지고 물이 엄청 찼습니다. 거기는 금방 이제 얼음이 싹 녹아가지고 물이 흐르기 시작한 그때였는데 일단 뭐 강폭이 그렇게 넓은 게 아니어서 그나마 그렇게 오래 있진 않았는데 막 물이 엄청 찬 거예요. 이게 살을 에이는 것 같은 막 약간 그렇게 물이 찼어요. 그래서 그렇게 건너가가지고 중국 쪽에 가니까 중국 쪽 브로커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북을 하려고 했던 그 결정적인 이유, 뭐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나머지 얘기를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